고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각계전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우리나라 시장이 그 시장을 받쳐주는 그 현대차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인 시황을 받쳐주는 그 흐름인데, 선물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한 거래일수로 한 13일 정도 계속 그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하면서 이런 시가총액 상하익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 부분에서 특히 건설주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접종자율이 늘어나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 여행 관련주죠.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등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또 다시 상승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오늘 불쑥불쑥 뛰어나왔던 이제 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두산 이제 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아인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약간의 그 주간이나 그리고 일간에서 그 저점 대비 이격도가 아주 좀 높은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에서 오늘 전체 지수가 쉬어갈 때 상당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불쑥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시세에 관심을 받으면서 서서히 누군가는 이제 이익 실현의 단계로 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격도가 높으니까.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시세가 갈 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일간하고 주간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가. 그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가하고 이동평균선, 21선, 61선 간격을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추격 매수 관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차라리 현대차 군단 이쪽 군은 이제 막 그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약했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관심을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즉 이번에 5월 달에 수출 그 우리나라 액이 그 1988년 이후로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계속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선물 옵션 콜오더블 만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때 온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골라서 특히 이제 현대차 군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또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일 올라오고 있는 SMR, 오늘은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반도체 제장, 오늘 SK하이닉스는 밀렸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했죠.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항공주, 건설주, 인테리어, 오늘 강했던 테마가 3, 4, 5위를 메웠고요. 태양광 6위, 인적분할 7위, 지분인수가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9위에 백신 여권 올라와 있고요. 신규 상장이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다양한 테마들 오늘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메웠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여행에 대한 기대감 다시 제기되고 있고,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대한항공 6.15% 상승 보여줬습니다. 대우건설 6.23%, NX 인테리어 관련해서 23.19%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OCI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면서 5.95% 상승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9%대 급등 나타냈습니다.
SM이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각 절차에 논의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자회사인 SM-CNC가 큰 폭으로 상승 탄력 얻어갔고요. 라운시큐어 7.84%, 삼성출판사가 6.29% 높게 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분석해 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1위를 차지한 두산중공업입니다. SMR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두산중공업은 제가 내일은 이제 고를 하겠습니다. 고를 하겠는데 이제 그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지금 그 저점에서 12,400원대부터 해가지고 24,000원까지니까 거의 2배 올랐네요. 그렇죠. 거의 오늘 24,350원에 올랐는데 저는 이제 고를 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윗꼬리, 오늘 고점인 24,350원이 있는데 그 윗꼬리까지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는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주까지 본다면 상당한 그 이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상당한 이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는 이 종목이 상승세 흐름을 탄다 할지라도 다음 주는 아마 조정이 좀 상당히 세게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노려보시고 신규로 매수 진입하는 거는 조심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번 주 차익 실현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4위를 차지한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건설주의 흐름이 괜찮기도 했고 또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핫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대우건설도 제가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이 종목도 지금 그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종목을 한번 요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자, 요거를 3월 달에 한번 볼까요? 3월 달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정한 각도를 꾸준히 유지하죠.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였어요. 요 정도 가격 패턴이면은 아마 개인 투자가들은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오르는 건지 빠지는 건지 그러나 계속 3개월 동안을 계속 각도는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마 6월 달에는 이제 다른 달보다는 좀 더 상승 각도가 저는 가파르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선까지 보냐면 2014년 여기 고점 여기 부분까지를 이게 설정을 한다면 지금 8,870원인데 10,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서 자, 대우건설은 제가 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고라고 차트까지 함께 보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전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들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회복세는 뚜렷한데 주가 흐름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럼 경기 민감주의 전망은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건설주가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기도 하잖아요. 경기 민감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으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직 합의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조만간 합의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을 때에 일단은 이제 국제 이제 환율 시장에서
달러화가 그렇게 뭐 약세를 보이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이제 달러를 푸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원자재 값과 그리고 또 국제 원유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건설주처럼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관련주들 그리고 또 조선주를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6위를 차지한 OCI입니다. 오랜만에 인기 검색 상위를 메운 종목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인 만큼 SMR 시장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OCI는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고!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 이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사업을 치중하다 보면은 어차피 전기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폭증할 때에 갑자기 이제 스탑이 됐을 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전하고 신재생이 보완 가격이고 그리고 태양광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그 추세입니다. 추세. 앞으로 2028년까지 지구의 온난화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 생명체가 50% 사멸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유엔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쪽으로 정책을 육성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렇다면 OCI가 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자, 이 종목에 보면 그 기술적 분석이 참 멋들어지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월간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예전에 최고로 잘 나갔을 때가 65만 7천 원까지 가고 나서 지금 지난번에 저점이 2만 그 원대까지 한번 왔죠. 3만 원 살짝 깬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3만 원까지 상당히 왔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오는 도중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기서 1차 상승 오고 나서 요 대목에서 지금 그 장기 그 저항선이죠. 저항선. 거기가 120개월 선인데 120개월 선이라는 거는 10년 동안의 매물의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2018년에 내려올 때도 거기를 맞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점을 양봉으로 딱 안착을 했죠. 양봉을 안착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매물을 그 저항을 뚫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전체적인 그 시황이 어두웠을 때 6%대 상승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본다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면서 OCI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이니만큼 이 태양광 쪽은 계속 거쳐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보안 관련주이자 백신 여권으로 묶여있는 라운시큐어입니다. 유럽 7개국에서 백신 여권을 개시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했습니다.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이 종목은 고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요새 그 백신 여권 이 나오는 배경이 뭘까요?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대한항공이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대한항공 거기 이제 탑승률이 코로나 이전을 해볼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 비행기 타기가 조금 어색하죠. 옆에 사람이 코로나 더군다나 비행기 아니면 밀폐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국제선이니까 국제선은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섞이면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이제 격리를 푸는 것도 풀어주고 거기다 이제 인증서를 주면서 너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런 관련해서 라온시큐어가 지금 오늘 또 올라갔는데 저는 그것은 긍정제라고 보고 따라서 라온시큐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종목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시큐어 고다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출판사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이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설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머스크가 트위터에 아기상어 노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또 한 번 핫해졌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하겠습니다. 네, 고를 하는데 저는 머스크 이분이 너무나 우리 국산말로 한다면 너무 나댄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출렁출렁 만들고 더군다나 삼성출판사까지 지금 아기상어 노래 이분이 불렀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간 거 보면 너무나 좀 나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만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주가 흐름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주간에서 저는 주간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주간에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여기서 강하게 오르고 나서 외봉을 치고 나서 지금 다시 쌍봉 영역까지 즉 5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지금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설은 지금 이제 쿠팡이 상장한 이후로 나스닥 상장설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좀 우려먹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미 소문 퍼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장에서는 고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정책주도 정치 인물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만 혹시 저출산 정책주로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이 이제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왜 그냥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제 국가가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진출하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 정책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저출산을 저는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출판사가 과연 제가 아기상어를 잘 부른다 해서 아기를 더 낳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저출산 정책과는 좀 연관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료하게 좀 힘들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올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삼성전자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한다면 삼성전자가 갈까라고 고개를 아마 갸우띵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5월 달에 수출 상황을 보면 반도체가 수출이 빼어나게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억울하게 주가가 빠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올랐던 것은 비메모리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근데 비메모리가 과연 그 부분의 실적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원활하지는 못하죠.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메모리 부분은 올해 2분기 때 굉장히 저는 놀랍게 나올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내년에는 더욱더 돋보이는 실적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부분도 갤럭시 Z 폴드 3가 이제 올해 8월 달 정도 나올 거라는데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는 저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놀라운 실적이 나오는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그래프 위치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위치예요. 한번 주보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고 나서 이제는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고, 따라서 밑에서 이렇게 얕게 단봉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에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9만 원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8만 800원에서 8만 1,000원까지도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손절매는 7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삼성전자를 이 종목은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로. 요새 이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상황이죠.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내가 집을 50억짜리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많이 나오고, 공과금만 하더라도 한 달 200만 원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그 집을 팔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러면 50억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반발로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신다면 지금 8만 원대는 상당하게 좋아 보이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삼성전자가 베스트 종목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9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오늘은 제가 10시 20분에 야간 방송 출연을 나와서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이제 종목별로 그 썸머랠리의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행이나 이런 그 접종자, 확진자 확대되면서 관련 종목들은 좀 이격도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이시를 하고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이런 경기 민감주나 그리고 금융주, 그다음에 또 그 반도체 이쪽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 군단 이쪽으로 왜 갈아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